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1947 보스턴 영화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한국 영화들이 좀 추석 때 개봉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먼저 본 영화는 1947 보스턴입니다. 자, 일단 이 영화는 그 강재규 감독의 영화입니다. 강재규 감독 되게 오랜만에 영화죠. 한때는 한국 영화의 일종의 박스 오피스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만, 이 전작이었던 어, 마이웨이의, 그러니까 전전작이죠. 마이웨이의 좀 실패 이후에 어느 정도 장수항해로 조금 복귀를 하고요. 리메이크작이긴 합니다. 저 캐나다 영화 리메이크작이죠. 그다음에 은행나무 침대 쉬리 태극기 휘날리며도 한국 영화사에 꼽히는 대작 블록버스터 영화들을 연출했던 그런 감독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 전에 다뤘던 영화들과 좀 성격이 다른 그런 영화를 개봉을 했는데, 스포츠 드라마고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스포츠 드라마고, 조금 더 역시 그래도 서사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여전히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저처럼 이 영화에 대한 평은 뭐 그냥 평균적인 일반적인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사실 좀 영화 결점이 없는 영화는 아니고요. 약점이 있습니다만 또 이 드라마 실화가 가지고 있는 힘을 좀 그래도 유지를 잘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그래도 뭐 관객들의 반응은 나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출연진들은 일단 하정우, 임시완, 배성우, 김상호, 박은빈인데 원래 2020년도에 개봉할 영화였습니다만, 영화 주연 배우인 하정우와 배성우가 좀 당시에 그 문제가 있었죠. 그 배우로서의 문제, 사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영화 개봉도 좀 미뤄진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 시점에 좀 시의적절한 스토리, 한국 한일 관계를 다루고 있는 영화라서 뭐 적절한 시기를 또 잘 찾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완 실화를 기반으로 하고요. 이 실제로 이제 1947년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여를 했던, 거기서 우승을 한 서윤복 선수와 당시 코치였던 1936년도 베를린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 감독, 그 다음에 실제 선수 겸 코치로 뛰었던 남승용 선수의 이제 이야기를 3인을 이야기로 추측을 펼쳐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시 미 군정하에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 한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 그러니까 이제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의미가 좀 있었던 거고, 거기에 또 이제 이 한국 태극기 마크를 입고 뛴다라고 하는 것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그런 대회죠. 이 전체적인 이야기는 뭐 일반적인 스포츠 드라마의 틀인데, 좀 단순하게 스포츠 드라마의 틀로만은 좀 설명하기 힘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말 수 있고, 익히 잘 알려진 얘기죠. 1930년도 베를린 올림픽에서 일장기를 이제 월계 수입으로 가리려고 애쓰고 있는 손기정 선생의 이제 그런, 이쪽에 뭐죠? 재현 화면으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쪽엔 손기정 선생은 민족이 영웅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당시 일단 일제 지배 하에서 이 일장기를 입고 뛰었고, 실제로도 지금 요 기록은 이 마라톤 기록은 일제의 기록으로 남아 있죠. 그래서 그 기억이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작용하고 있는 인물로 손기정이 등장을 합니다. 배우 이제 하정우가 연기를 하고 있고요. 이 영화의 이제 앞부분에서 우승하고 와서 일본의 뭐 영광이라든가 이제 강요받은 그런 연설을 하고 있다 그러고, 실제로 송기정이나 남승용 선생의 이제 여러 가지 인터뷰라든가 이런 내용에 보면 저렇게 이 일장기에 대한 울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다고 하죠. 그 이야기들이 좀 많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영화의 전체적인 이야기는 이제 47년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는 이제 세 인물, 이 두 인물이 지금 현역 코치를 뛰고 있는 남승용, 이제 배성호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이고, 그 다음에 이 송기정 씨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화 첫 장면에 송기정 기념 마라톤, 하프 마라톤 대회 같은 거를 하고 있는데, 송기정은 정작 이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트라우마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주인공으로 서윤복 역할을 임시완이 연기를 하고 있는데, 임시완은 이제 달리기에 천부적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등장을 하고, 이 기념 마라톤에 이제 상금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첫 만남이 썩 좋지 않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관심한 손기정과, 그 다음에 이제 이 관심이 있지만 무뚝뚝한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 벌기에 애를 써야 되는, 엄마가 이제 좀 병에 걸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해야 되는 이 서윤복의 상황을 갖다가 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드라마적 각색이 좀 어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 둘이 어쨌든 만나면 있는데, 둘은 이제 이 영화의 전적 케미가 다 그러다시 약간 로맨틱 코미디처럼 둘의 관계는 좋지 않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게 되고 되는 이야기로 전체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일단은 이 영화에는 또 스포츠 드라마라고 말하자면 그런 훈련 과정 같은 것들이 여전히 있습니다만, 그렇게 뭐 스포츠 드라마로서의 박진감이 뚜렷하게 보여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경쟁 구도를 갖다가 강하게 부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영화에서 중요한 지점은 이 관계들, 즉 이 손기정과 서윤복의 관계를 갖다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 있고, 이들이 결국 같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합심해서 이야기를 간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 갈등의 요소들은 당시에 이제 가난한 조국의 현실에서 일제와의 좀 그런 일제의 지배를 받았던 어려운 환경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전체적으로 보자면 좀 실제 제가 받은 느낌은 미니 시리즈를 좀 압축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부가적으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은 실제로 부각은 크게 안 되고 있는데, 이 박은빈 배우가 특별 출연으로 등장을 하는데 상당히 작은 역할로 등장을 해요. 이 서윤복 선수를 약간 뭐 좋아하는 일종의 냉면집 딸, 냉면집 가족 뭐 이런 여성으로 좀 등장을 하고, 일종의 응원단 역할 같은 거죠. 스포츠 드라마에서 보자면 그런 역할을 등장하고, 미국의 그 이들의 일종의 에이전트 역할을 해준 인물로 김상호 배우가 연기하는 백 선생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미국 자본주의에서 이제 돈만 밝히는 좀 그런 캐릭터로 등장을 하는데, 이 캐릭터 약간 재미동포를 대표하는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약간 조금 속물적 인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것들은 후반부에 이제 주요한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 보스턴 마라톤에 참여를 했는데 당시 이제 미군정 치하라고, 실제로 그러했는지까지는 이제 그런 스토리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영화에서 의외로 실제 스토리에 해당되는 얘기, 그러니까 가짜인 것 같지만 실제 스토리에 해당되는 얘기는 영화의 실제 그 달리기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약간 표정을 보면은 그 서윤복 역할을 하고 있는 임시완 배우가 이 스틸에 보면은 굉장히 뭔가 쩔뚝거리는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개에 쫓겼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직접 부딪혀가지고 넘어지는 걸로 나오는데, 뭐 쫓겨서 넘어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는 실제에 좀 근거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요 얘기는 어떤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조직위원회가 준비해준 그 유니폼이 미국 성조기가 그려져 있는 유니폼이라서 이 일장기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이 손기정 선생과 이 참여팀 남승용 선생 등이 이제 이게 좀 저항하고 있는 얘기고, 약간 좀 새로운 세대 달리고 싶은 선수인 요 임시완 배우는 약간 좀 느낌이 살짝 다른 느낌으로 약간의 갈등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 이 스틸 장면에 보면 이제 다리 위에서 뛰고 싶은 서윤복 선생하고 서윤복 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손기정 역할을 맡은 하정우 배우랑 같이 이제 좀 갈등하는 장면들이 등장하는데, 이게 영화의 후반부에 좀 주요 갈등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스포츠 드라마의 일반적 구도인 뭐 대결 이런 시퀀스의 박진감보다는 전체적인 당시의 그 우여곡절과 시대적 풍경, 그 다음에 이제 민족의 아픔,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었던 조선인들의 응원을 받고서 어렵게 보스턴에 떠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훈련과 연습 같은 것들을 갖다가 실제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의 이제 루트가 당시 미국 보스턴까지 가기 위해서 일본에 갔다가 이제 군용기를 타는 거죠. 지금 군용기를 타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일본에 갔다가, 일본에서 괌에 갔다가, 괌에서 다시 하와이로 갔다가, 다시 캘리포니아 쪽으로 갔다가, 다시 뉴욕으로 간다는 상당히 복잡한 동선을 타고서 어렵게 불과 일주일 전에 도착한 그런 스토리를 갖다 좀 살려놓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런 이제 어려웠던 상황들을 좀 새로운 관객들에게 좀 설명하는데 좀 애를 쓰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영화가 굉장히 좀 전개가 빠른 편이다. 그러니까 영화가 스토리상으로 보면
그 좀 리듬이 좀 가팔라요. 영화의 리듬이 얘가 아까 미니시리즈를 좀 압축해져 갔다는 느낌처럼 보인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예,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 상당히 좀 미니 시리즈처럼 좀 긴 영화, 긴 이야기를 담고 있고, 영화의 출연진이라든가 이런 인물들도 보면 각각의 이야기를 갖고 있고 있는, 그러니까 뭐 이 서울의 시민들에 대한 스토리들, 그 다음에 이 여기 서윤복에 대한 이야기 중에도 엄마가 이제 병치를 하다가 이제 결국은 큰 어려움을 닥치는 그런 생활적인 측면의 이야기를 나오고요. 그 영화가 서사에 어느 정도 결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그 잿밥을 훔쳐먹기 위해서 오르막길을 오르던 이제 서윤복이 소위 말하는 보스턴 마라톤대의 하트브레이크 라고 하는 이제 언덕을 하트브레이크 언덕이라고 하는 지역을 어떻게 손쉽게 올라가는 그런 좀 복선 같은 부분도 깔려 있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이런 배경 스토리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민들의 이야기들도 상당히 응원을 많이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이 교민들 같은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응원을 보내주는 그런 장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 나름대로의 스토리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있는 듯한 느낌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크게 설명이 안 되고 압축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뭔가 이 리듬이 빨리 넘어가기, 그러니까 스토리를 따라가는 흐름을 따라가는 건 어렵지 않은데,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복잡한 얘기는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감정의 깊이가 충분히 살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 인물들이 갖고 있는 복합적 감정들이 표현되는 것을 거의 좀 배제를 하고 그냥 좀 줄거리를 쭉 넘어가는 상황들, 그리고 약간의 코미디 요소들, 그러니까 이 하정우 배우하고 배성우 배우라고 하는 라인업에 할 수 있는 약간의 이제 그런 티키타카 정도의 농담들 같은 것들을 툭툭툭 던지는 부분들이 좀 영화에 깨알같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자, 그런 면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런 게 아주 이제 이게 걸작의 레벨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한국인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고, 지금 이게 제가 어렸을 때는 이 47년도 보스턴 마라톤 대회라고 하는 게 일종의 메이저 마라톤 대회잖아요. 그러니까 마라톤이 지금은 한국 선수들이 이렇게 특별하게 인기 있는 스타들이 별로 없는 상황인데,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상당히 중요한 대회였고, 일종의 국제 대회에서 성과를 거둔 첫 번째 대회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과서는 아니더라도 유명한 책 같은 데서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 우승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세계 대회에서 우승을 한 대회였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를 두은 대회였었습니다. 그래서 47년도 보스턴 마라톤 대회로 1950년인가요? 아마 이제 1, 2, 3위를 아마 영화의 후반부에도 설명이 나오는데 한번 차지하게 돼서 한때 마라톤 강국이었던 거죠. 그 시기를 이제 다루고 있었던 대회입니다. 되게 뭐 가난하고 먹고 살기도 되게 어려웠던 시대에서 이런 이 대회를, 이런 우승했었던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그런 대회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고, 그 배경에는 37년도 베를린 올림픽의 그런 아픈 일장기를 띄고 우승을 했었던 그런 슬픈 기억들과 같이 겹쳐지면서 나름 큰 의미가 있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스토리 자체가 주는 감동, 그러니까 실화가 주는 감동이 애초에 있는 거죠. 다만 영화적 만듦새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올드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스토리를 좀 따라가기에 급급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좀 이야기로 말로 이제 풀어내는 설명들, 이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로 풀어내는 설명이다 보니까 영화가 이제 대사와 그림, 그러니까 이제 영화의 감정의 깊이를 충분히 담아냈냐라고 생각을 해보냐면 조금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영화가 이제 후반부에 보스턴 장면을 이제 호주 쪽에서 촬영을 한 것 같아요. 아마 뭐 여러 가지 여건상 호주에서 촬영을 한 것 같은데, 호주에서 촬영했는데 나름대로 레트로한 느낌이 살겠네. 좀 너무 화사한 느낌도 사실 좀 들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영화 전체적으로 보면 미술적으로 프로덕션 디자인을 못한 게 아니고 상당히 잘했는데 영화의 톤 자체는 상당히 밝습니다. 뭐 이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생각보다 시대극 하면 좀 느끼는 좀 칙칙한 느낌은 별로 없고요. 약간 좀 밝은 느낌, 그리고 약간 좀 레트로한 그런 좀 이쁨을 추구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측면이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게 약간 좀 양날의 칼일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좀 사실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어쨌든 영화적 느낌들, 뭐 나름대로 영화를 보는 데에 대한 좀 그런 칙칙함을 싫어하는 분들에게는 또
역시 뭐 이게 또 오히려 더 좋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이런 이제 실제로 구현할 수 없는 당시의 경성거리라든가 이런 거리를 갖다가 나름대로 CG로 다 살려낸 부분들도 뭐 괜찮은데, 역시 또 약간 좀 어색한 부분이 사실 좀 없진 않아요. 제 느낌에는 제가 약간 CG에 대해서 뭐 좀 뭐 그런 느낌이 좀 있다고 할까요? 뭐 그런 거 없진 않은데, 어쨌든 뭐 영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만듦새가 그렇게 막 떨어지거나 뭐 이런 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때깔이 있는 영화라고 할까요? 제작비도 많이 들어간 영화고, 나름 시대극이 이게 사실 재현이 되게 어려운 영화인데, 그런 측면에서 꽤 뭐 만든 영화다. 근데 전반적으로 서사들이 이 등장하는 등장인물 수라든가 전체적인 이야기들 담고 있는 이야기들에 비하면 너무 간략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서 아쉬움이 역시도 있는 건 역시도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아주 높은 평가를 받기엔 조금 좋은 점수를 주기는 어렵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뭐 대중 영화로서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되뇌이는 데는 또 이만한 또 영화적 요소들이 없죠. 그래서 어쨌든 인상적으로 뭐 나쁘지 않은 영화로 이제 등장할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실제 이야기인데 약간 인물들이 일단 유족들도 남아 계시고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뭐 복합적이거나 나쁜 인물로 그리는 인물들은 없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영화적인 뭐 그 구성들은 뭐 그럭저럭 만들어진 영화가 아닌가. 뭐 열심히 만든 영화긴 한데, 뭐 아주 뭐 걸작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강재규 감독들의 전작, 이게 당시에 이제 시대적 감각인데, 당시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영화들 보면 되게 이 워낙 극적인 사건들이 크게 펼쳐지죠. 쉔이라든가 이 태극기 휘날리며나 문행나무 침대나 뭐 다 마찬가지인데, 영화가 서사가 뭐 빈틈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한국 전쟁사가 이 태극기 휘날리며 다 들어가서 이 서사에 쏟아져 들어가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강재규 감독의 스타일에 의하면 사건이 이렇게 많지 않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소소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출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강재규 감독이 좀 서사 자체에 집중하는 경향, 그러니까 사건과 사건을 좀 이어가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이 영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보스턴 마라톤에 참여하는 새 인물들의 그런 좀 감정적 깊이들을 좀 담아내는 것은 약간의 능력치에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뭐 그래도 뭐 사건 전체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나름 빠른 리듬으로 흘러 넘어가고 있고, 대전제라고 할 수 있는 해방 이후에 이 태극기를 달고 뛴다는 것의 의미, 그러니까 국가대표의 의미를 얘기한다는 점에서는 나름 또 의미가 있는 영화이기도 해서 뭐 아주 훌륭하지 않지만 그럭저럭 볼 수 있는 괜찮은 영화다. 뭐 언제나 그렇듯이 한국 배우들의 연기들은 잘 훌륭한 편이고요. 사적으로야 문제를 일으켰지만 뭐 배성우 배우라든가 남승용 역할을 한, 그다음에 송기정 역할을 한 하정우 배우라든가 서윤복 역할을 한 임시완 배우라든가 뭐 영화를 잘 연기를 해냅니다. 임시완 배우 연기 특히 아주 좋더군요. 네, 김상호 배우는 약간 좀 전형적인 스타일의 연기를 했는데, 이건 연기까지 제가 얘기할 것 같지는 않고요. 하여튼 뭐 연기 자체는 나쁘지 않은 영화였습니다. 1947 보스턴. 네, 이상 또 나름 요 사건 요 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비하인드를 보는 재미 삼아서 볼 만한 또 영화이기도 하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1947 보스턴 소마 시네마의 막 리뷰였습니다. 전 소마 51고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는데 아마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안녕히 계십시오.